새로운 진단. 사람들 대부분은 속박 이야기. 진단적인 실수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향은 심리학의 연구 방향에 강력한 영향을 끼쳤다. 연구에서 1980년 중반에 미국 정신의학에서 진단 기준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진단의 실수는 논쟁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학적으로 새로운 개념의 필요성은 피학 성격 장애 개념을 적용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것은 생존자들에게 심각한 낙인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결코 유일한 실수는 아니다. 일반적인 정신의학 진단 기준은 극단적인 상황의 생존자들을 위해서 설계된 것이 아니며 이들에게 잘 맞지가 않는다. 생존자에게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불안, 공포, 공황은 보통의 불안 장애와 같은 것이 아니다. 생존자의 신체화 증상은 보통의 신체화 장애와 같은 것이 아니다. 이들의 우울과 보통의 우울과는 같지가 않다. 그리고 이들의 정체성과 관계성에 관한 강등은 보통의 성격 장애와 같지가 않다. 정확하고 포괄적인 진단 개념이 부재한다면 치료에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수가 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현재의 진단조차 완전히 정확하게 들어맞지가 않는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외상에 따르는 증후군에는 그만의 이름이 필요하다. 나는 복합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이름을 제안한다. 외상에 대한 반응은 단일 장애의 범주로 분류하기보다는 연속적인 상태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연속적인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임상가들은 단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을 뛰어넘는 진단 개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복합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기로. 정신과 환자로서의 생존자들은 환자가 된 아동기 학대의 생존자들은 당황스러울 만큼 여러 증상을 가지고 나타난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아동기 학대 생존자들은 기저 복합성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밝혀지기 전까지 여러 가지 다른 진단들을 받게 된다. 히스테리 같은 이렇게 진단. 세 가지 진단에는 경멸조의 뜻이 담겨있다는 힘의가 있다. 가장 악명 높은 것은 경계선 성격 장애라는 진단이다. 이 용어는 정신건강 전문가들에게 미묘하게 무리한 뜻으로 자주 쓰인다. 한 정신의학자가 솔직하게 고백하건대 전공의 시절 내가 경계선 성격 장애를 지닌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스승에게 물었을 때 그는 냉소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뢰해라고 대답했다. 정신의학자들인 어빈 얄롬은 경계선이라는 용어는 안락을 추구하는 중년 정신학자의 가슴에 공포의 일격을 가하는 단어라고 기술했다. 어떤 임상가들은 경계선이라는 용어는 지나친 편견을 갖게 하기 때문에 이전의 용어인 히스테리아를 버려야 했던 만큼 모두 다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세 가지 장애의 전부는 높은 수준의 체면 가능성과 희리와 연관되어 있지만 이러한 측면에서 다중인격 장애는 더 이상 비할 데가 없다. 자, 이렇게 이제 프로이트적인 이제 정신의학의 문제점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정체성 형성의 장애는 경계선 성격 장애와 다중인격 장애 환자들에게 특징적이다. 경계선 성격 장애가 난다에 연관한 사례 대부분에 노인 심각한 아동기의 외상의 과거력을 기록했다. 신체화 장애와 아동기 외상을 연결짓기에는 증거가 아직 부족하다. 세 가지 장애는 아마도 복합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아동기 외상의 과거력을 확인하면서 세 가지 장애에서 가장 문제시 되었던 특징들에 대한 이해가 더 높아졌다. 심각한 장애의 발달에서 아동기의 외상의 역할에 대한 이해는 치료의 모든 측면을 결정짓는다. 이러한 이해는 과거 사건에 대한 생존자의 정서적인 반응이 현재는 부정적일 수 있음을 확인하면서도
이러한 반응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협력적인 치료 동맹의 근간을 제공한다. 생존자인 바브라에게 신체화 장애 증상이 드려졌는데 나는 의사나 의학의 도움이 없이 지옥 속에 살아왔다. 성을 쉴 수가 없어서 음식을 삼키려면 발작을 일으켰고 가슴 속에서 심장이 요동쳤으며 얼굴에는 표정이 사라졌고 잠을 자려 하면 무도병이 나타났고 편두통이 있었고 오른쪽 눈 위에 핏줄이 너무나 팽팽해서 당겨 눈을 감을 수조차 없었다. 너의 치료자와 내가 해리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결정했다. 성격과 비슷한 것이긴 한데 나는 이것이 내 자신의 일부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두 번째 생존자 타니는 경계선 성격 장애를 진단받았다. 경계선이 뭐니 하는 것은 관련된 것들이 점점 더 나아졌다는가 보다 그 진단을 받게 되었을 때 나는 집에서 취급받았던 그대로 취급받게 되었다. 내가 그 진단을 받는 즉시 사람들은 치료를 멈추었다. 마치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듯이 말이다. 그 모든 정신과 치료는 예전에 내게 일어났던 일만큼이나 파괴적이었다. 다중인격 장애 증상에 들어졌던 세 번째 생존자는 호프였다. 오래전 사랑스러운 한 아이가 편집성 저염병이라는 영어의 낭인을 받았다. 그 이름은 무거운 멍에가 되었다. 강압적인 교육의 침대는 너무나 꼭 들어맞아 너는 더 이상 자를 수가 없었다. 나는 꽁꽁 둘러싸며지고 가려졌다. 안경을 쓴 심리학자가 나의 둔탁한 덤조로움을 토대로 전문가적인 자질을 훈련받았다. 안돼. 착실한 임상을 들어보면서 당신이 틀렸어. 그냥 인생의 슬픈 시기일 뿐이야. 난 괜찮아 라고 말하는 내게 편집성 저염병이라는 진단은 틀린 것이다. 어쨌든 간에 그 무시무시한 단어는 나의 시리얼 위로 뿌려지고 내 옷 안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나를 바라보는 시선과 무심결에 짓누른 손으로 그것을 느꼈다. 나를 외면하는 고개, 묻지 않는 질문, 나의 이득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더 작고 더 단순한 조심스러운 반복이 되는 개념의 속박 속에서 이 단어를 보았다. 해는 일어간다, 그저 흘러간다. 나를 괴롭히는 이 반복이 살아가는 방법이 되었다. 기대는 잠잠하다. 진전은 향수의 어려 뒤편에 서 있다. 그리고 언제나 심장 속에는 뱀이 숨겨져 있다. 마치 내 꿈들이 풀려나기 시작했다. 정적이고 작았던 목소리가 신선하고 바삭하게 커지면서 박차를 가한다. 말해지지 않은 고요한 단어들이 내게 보이기 시작한다. 나는 가면을 보았다. 그것은 나처럼 생겼다. 편집성 저염병이라는 단어는 공간 속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다. 한 문자씩 그것은 느낌과 생각과 행동을 아이들을 해치고 거짓말을 했으며 불명예를 뒤덮었고 또한 공포였다. 나는 나의 편집성 저염병을 버리고 나의 문제거리들과 한디에 짐을 끌어서 필라델피아로 보내버렸다. 자, 회복의 단계는 자 이제 2부에서 회복은 그럼 어떻게 이런 문제들 속에서 회복이 될까요? 치유의 단계는 심리적인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힘을 빼앗겼고 다른 사람과 단절되었다. 회복의 첫 번째 원칙은 생존자의 역량 강화에 있다. 생존자는 치유의 창조자이자 조정자가 되어야 한다. 다른 이들은 조언을 제공하고 지지를 전해주며 도와주고 예전과 벗을 힘을 쏟을 수 있지만 회복 그 자체를 마련해 주지는 못한다. 자, 이런 문제를 의학적인 치료 모델로 교육을 받은 치료자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고 실행하기를 어려워한다. 그렇지. 외상을 경험한 이들에게 통제력을 회복해 주어야 한다는 치료 원칙은 널리 인정되어 왔다. 카디네에 의하면 치료자는 환자의 조력자이다. 그는 환자가 자발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환자를 돕는 것 그리고 새로운 통제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복귀시키는 것이 치료의 목표임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군요. 치료의 관계는 몇 가지 독특한 측면이 있다. 첫째, 이 관계는 환자의 회복을 증진시키는 유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치료자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환자의 동료가 되어서 자신의 지식과 능력, 경험의 모든 원천을 쏟아붓는다. 둘째, 이 관계는 권력의 차이를 고려하여 서로 계약을 맺었다는 점에서 독특한 관계가 된다. 환자는 도움과 보살핌을 받기 위해서 치료에 들어선다. 치료자는 치료 관계에 들어서면서 사심을 없애고 중립을 유지하며 이렇게 치료자의 전문적인 중립성은 도덕적인 중립성과 다르다.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과 이럴 때는 도덕적인 태도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 치료자는 범죄의 증인으로서 버텨야 한다는 부름을 받았다. 치료자는 피해자와 함께 단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단결할 수 있는. 치료자는 지적인 동시에 관계적이어야 한다. 치료자는 환자의 통찰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환자의 공감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외상전이. 외상증후군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은 치료 관계 안에서 특징적인 유형의 전이를 형성시킨다. 자, 치료자가 이상화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환자는 분노에 압도당하게 된다. 복수의 여고가 계속해서 나를 갉아먹었다. 어느 날 밤에 술을 너무 마셨다. 그리고 기억나곤 했다. 총을 맞고 나서 위생병을 붙이고 기다린 다음에 한순간 정신을 잃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더 큰 소리를 지른 뒤에 더 새로운 통증이 생기게 되고 내게는 고약한 이런 속에 이 정하는 죽어가는 공포 속에서 피해자가 느꼈던 무력한 분노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 조력자로서의 분노가 대치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만성적으로 외상을 경험한 환자들은 무의식적이고 비언어적인 소통에 절묘하게 조율할 줄 안다. 오랜 시간 동안에 가해자의 정서 상태와 인지 상태를 잃는 데 익숙해지면서 생존자들은 치료 관계 안에서도 이러한 능력을 들여온다. 환자는 예상되는 적대적인 반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치료자의 모든 말과 몸짓을 유심히 관찰한다. 치료자가 자비로울 것이라는 어떤 확신도 없기 때문에 치료자의 동기와 반응을 잘못 해석하는 일은 계속 일어난다. 신뢰관계가 아직도 안 됐을 때는 그렇겠다라는 생각이죠. 지속적인 어동기 선학대의 생존자들에게 드러난 등장하는 성적 전이는 가해자와의 관계를 가장 명백하게 재현한다. 환자는 다른 사람, 특히 권력자의 눈에 들기 위한 방법은 오로지 성적 대상이 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나로 경계선 성격장애로 진단받은 근친 강건 생존자의 길지만 성공적이었던 마지막 치료 회기를 한 치료자가 전하였다. 그녀는 마치 다 키운 딸 같아서 하지만은 여전히 만약에 내가 자기와 성관계를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이 충분히 섹시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었다. 마지막 회기였다. 그녀는 말로만 감사를 전한다면 자신이 치료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어떻게 전달될 수 있느냐고 의아해했다. 다중인격 장애가 있는 환자는 극단적으로 혼란스러운 외상성 전이를 나타낸다. 외상성 역전이. 외상은 전연성이 있다. 전환과 전학 행위의 증인으로서 치료자는 때때로 정서적으로 압도당한다. 자, 한 남성에 대한 꿈. 아버지가 죽은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서는 여전히 아버지가 두렵다고 치료자에게 이야기했다. 마치 아버지가 무덤에서 그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만 같다고. 이렇게 치료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간접적인 증상으로 고통스럽고 환자와 마찬가지로 파괴당한 인간관계 앞에서 고통스럽다. 인간의 탐욕스러움과 자신함에 관한 이야기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던 치료자도 어쩔 수 없이 기본 신뢰를 위협받는다. 자신의 취약성이 점차 크게 느껴지면서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될 수 있고 그래서 자 25세 여성인 아이린은 현존 과각성 침투 증상 그리고 심각한 억제 등의 외상 후 증후군을 호소하면서 치료를 받았다. 과거에는 사회성이 좋았으나 현재 그녀는 활동을 거의 피하고 사실상 집안에서 포로가 된 실정이다. 1년 전 그녀는 데이트 도중에 강간 시도에 맞서야 했고 이후에 가해자는 늦은 밤에 외설적이고 위협적인 전화를 하면서 그녀를 괴롭혔다. 스토킹했다. 감시했다. 자, 이런 사례를 지도를 얻으면서 치료자는 자신이 아이린과 마찬가지로 무력감에 압도되어 왔음을 깨달았다. 결과적으로 그는 전문가로서 경청하는 일이 얼마나 유용한가에 대한 확신을 잃었다. 이후에 아이린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증상은 점차 누그러졌다. 그녀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취할 수 있게 되었고 친구와 가족이 힘을 모을 수 있었고 경찰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더 효과적인 방법들을 찾게 되어졌다. 이런 새로운 접근법을 치료자와 나누긴 하였으나 그녀는 주체적으로 이것을 발전시켜 갔다. 계속 또 우리 그렇죠. 짐승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치료 계약이라 환자와 치료제의 동행을 함께하는 작업을 바탕으로 발달한다. 이렇게 해서 함께하는 협력에서 참 치료자의 지지체계는 외상의 변증법은 치료자의 정서적인 균형을 지속적으로 위협한다. 마찬가지로 치료자도 압도적인 감정을 피하려고 치료자의 지지체계. 생존자들과 일하는 치료자들은 불가피하게 동료들의 갈등을 겪는다. 치료자가 없는 동안의 사례는 통합. 이 사례에서 치료자의 기법은 터질 것이 못된다. 치료자 안전 회복은 세 단계를 거쳐서 완결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 생존자는 안전을 확립한다. 세 단계에서